자, 28번부터 31번 독서 지문 문제 먼저 봐야겠죠? 2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알죠? 설명 나오면 뭐 아니면 뭐다? 개념 아니면 내용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확인하자? 선지 먼저 단어 훑어읽기 하자. 자, 보면 장단점, 개념. 그럼 이런 단어들은 뭐와 관련된 단어들? 개념어와 관련된 단어들. 그 얘기는 이 지문을 분석할 때는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하다. 서술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서술상의 특징을 막연하게 분석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풀자? 문항을 먼저 훑어 읽기 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개념들을 먼저 한정 지어 두자. 자, 그럼 어떤 것들? 장단점과 의, 개념과 사례 열거, 그리고 방법의 한계, 대안, 제시. 4번이 방법을 구분, 특징을 설명. 5번은 절차를 단계로, 그리고 단계에서의 유의점.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기억해 뒀다가 나올 때마다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알죠? 내용 일치, 불일치. 자, 30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조건에 대한 일치, 불일치. 자, 31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 뭐예요? 내용 일치, 불일치. 근데 보기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자? 단어 치환의 원리. 말했었죠? 지문에 있는 의미를 보기에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라. 자, 그러면 이런 기준들 가지고 우리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자, 공동소유란 개념 정의하고 있어요. 공동소유란 뭐래요?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거래요.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한대요. 아, 이 물건을 우리는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물을 소유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가져요. 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지분이란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아, 지분이란 뭐다? 소유의 비율이다. 그럼 이 권리는 결국 뭐다? 이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뭐를? 이 지분은 뭐에 따라?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지분 갖고 싶지 않아? 나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왔어요. 그럼 반대니까 뒤에 내용은 뭐겠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공유물을 처분하는 경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말은 지분과는 다르게 이 공유물, 하나의 물건 자체는 혼자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다음 문단.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처분은 불가능하지만 뭐다?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뭐예요? 내가 이 공유물을 나 이거 이제 안 가져.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기 있잖아. 내가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는데 혹시 이것 좀 우리 같이 처리할 수 있을까? 라고 요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돼요. 법률이 규정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공유물 분할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고 법이 정했다거나 야, 우리 계약할 때 약속하자. 절대 이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없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란 또 개념 정의하고 있어요. 공유물을 뭐에 따라?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돼요. 왜요? 위에서 말했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원이 참여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럼 이 동의와 협의는 무슨 관계? 동일한 관계. 그쵸?
하지만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 원래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가 이루어진다? 재판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네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누가 개입한다? 법이 개입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소송이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재판이 하는 거죠. 그죠?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요. 왜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겠어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이 뭐예요? 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 이거 나누고 싶은데 라고 했던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왜? 이 나머지 공유자들이 협의해주지 않아서 재판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그럼 이거는 협의, 재판의 공통점, 그죠? 이걸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 대금, 가격 배상이 있어요. 즉 방법을 뭐 하고 있어요? 분류, 나눠주고 있어요.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경우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는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어떤 걸로 나눌까? 현물로 할까? 대금으로 할까? 나는 대금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뒤에 내용 알겠죠? 재판의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해준다? 법원만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봅시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현물 분할의 방법이 원칙이에요. 그 말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즉 물건을 어떻게 분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현물 분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자, 토지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요. 그럼 여기서 분량적으로 나누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다?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분량적으로 나누는 거. 그럼 분량이 이꼴 뭐다? 지분이다. 지분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또 접속사 나왔어요. 그럼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겠네요. 반대니까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뭐에?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즉 내가 이따만한 물건이 있는데 이 경제적 가치가 위치에 따라 똑같지가 않아요. 그럼 나눴을 때 당연히 경제적 차익이 생기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경제적 가치를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 현물의 값어치가 얼마냐? 그 값어치에 따라서 이거를 똑같이 세 조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양에 따라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또한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은 어떻게?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그쵸? 청구자는 원했어. 내가 이거 분할하길 원했으니까 얘네 원칙대로 현물 분할을 해줘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나머지 애들은 공유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즉 원한 사람만 나눠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사람끼리 여전히 공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단.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 원칙은 현물 분할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한다? 대금 분할을 한다.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의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예외 사유 첫 번째. 그리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럼 예외 사유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게 불량적으로 나누기가 좀 애매한 물건이야. 그럼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게 전체였을 때 경제적 가치가 높지, 이걸 나누면 경제적 가치가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누면 내가 원래 전체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때요?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한다? 대금 분할을 한다. 그럼 대금 분할은 어떻게 한다? 경매를 통해서 대금을 분할한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럼 대금 분할의 원칙은 뭐다?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격 배상이 된다.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해요. 아, 이 전체를 누군가에게 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가진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거예요. 즉, 하나를 원래 나눠 가졌던 걸 그냥 내가 다 가질게, 대신 너네 지분만큼 내가 돈을 줄게 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 말은 분할 청구자들이 이 방법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공정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는 내모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 공유물 분할에 장단점 없었어요. 의의는 있었죠. 하지만 장단점 없었기 때문에 X. 개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례를 열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번 X. 3번 방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를 말하진 않았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 한계가 없었으니까. 4번 분할 방법을 구분했죠. 세 가지로 현물, 대금, 그리고 가격 배상. 그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 그래서 답은 4번. 5번 절차 없었고 단계 없었고 유의점도 없었죠. 그래서 5번도 X. 자, 다음 문제. 1번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뭐를? 지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있었죠. 어떤 문단에 있었어요? 지문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문단의 5번째 줄에 있었어요. 지분은 내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으나 뭐는? 공유물은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O. 자, 2번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은 대금 분할이죠.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 별도의 특약. 이 단어 어디서 봤어요?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그쵸? 이게 없는 경우에 공유 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4번. 공유자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인 경우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세 번째 문단의 10번째 줄. 그쵸?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관계로 남을 수 있다 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5번 공유자 중 특정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경우 그럼 뭐예요? 한 명이 그냥 다 가져. 그럼 뭐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 가지는 대신 너네한테 내가 돈을 줄게. 그게 바로 뭐였어요? 가격 배상. 그러니까 얘도 O. 자, 30번 봅시다. 자, 조건 확인하세요. 기억이 뭐였어요?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얘는 협의에 의한 분할. 자, 니은은 뭐였어요? 재판에 의한 분할.
자, 봅시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공통점이죠.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모든 이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왜? 이 공유물 분할은 무조건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 모두가 소송인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O. 2번 기업은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 그쵸? 협의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니은은 재판.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 O. 3번 기업은 뭐예요? 공유물을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뭐였어요? 현물 분할. 얘네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은 재판에 의한 분할,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이 이 공유물 분할에 관여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걸 한다라고 했어요? 현물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 얘네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4번. 니은은 뭐예요? 공유물 분할을 희망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을 전제로 한다. 맞죠? 원래 협의가 되면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걸 제기하겠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얘는 O. 5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진다. 4번이랑 사실 같은 말이죠.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동의하지 않았고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O.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31번. 우리 단어 치환해야 되죠.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 소송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어떤 경우다? 얘네는 지금 협의가 전체 동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다? 갑이다. 그럼 얘네는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갑은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에 위치해서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받는 자의 경우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된대요. 이거 몇 번째 문단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 문단 보세요. 네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쵸? 네 번째 문단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한다? 대금 분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해.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한다라는 건 뭐다? 맞다. 야, 너 이거 하고 나면 손해보긴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면적을 조정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즉,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긴 했지만 면적을 조정하면 현물 분할 가능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면적 조정했다라는 말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문단의 8번째 줄 보세요.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면 면적을 조정했다라는 근거는 어디 있었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 단어 치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물 분할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란 단어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 문단 6번째 문단의 2번째 줄.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6번째 문단이랑 단어 치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갑은 분할받을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맞죠? 손해를 봐서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하는 것이겠군. 자, 여러분, 대금 분할 써져 있는 네 번째 문단 보면은 대금 분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경매를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맞고요. 2번,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은 재판에 의한 분할 시 원칙이 되는 분할 방법이군. 얘네가 원했던 게 뭐였어요? 을과 병은 현물을 원했어요.
현물 분할은 뭐의 원칙이다? 재판에 의한 분할의 원칙이다.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얘는 적절하고. 3번 법원은 분할 청구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판단을 내렸어요. 왜?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니까. 여섯 번째 문단에 똑같이 써져 있지요. 자, 4번 법원이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몇 번째 문단에 세 번째 문단에 어떻게 차이를 고려해서 면적을 조정해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도 O. 자, 5번 법원이 공유자들의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명한 것이겠고. 자, 근데 여러분 현물 분할은 뭐예요?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에 따라? 지분에 따라. 즉 그 말은 지분을 조정하는 게 현물 분할이 아닌 거죠. 공유물의 분량을 조절하는 게 현물 분할이에요.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세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줄에 있죠. 분량적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얘가 X. 그럼 단 몇 번? 5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